안녕하세요. 정욱입니다. 북카페 라파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가면은요, 거의 한복판에 스페인 왕실을 상징하는 스페인 왕궁이 있습니다. 그 왕궁 앞은 아니고 왕궁 동편으로 왕궁 동편 공원이 있고, 그 공원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올라가면 레판토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레판토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레판토라는 길에 자그마한 빵집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이 앉을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빵집 크기가 아주 작은 것은 아닌데 그냥 빵은 여기저기 진열이 되어 있지만 사람이 앉을 만한 의자나 테이블은 없고 그냥 이렇게 창가나 이런 데 걸터 앉을 수는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 빵집 이름이 꾸아드라 파니스라고 합니다. 그 꾸아드라 파니스 빵집에 가면은 가장 유명한 빵이 크루아상이에요. 갓 구워낸 것을 먹으면 정말 맛있고요. 식은 것을 먹어도 웬만한 크루아상보다는 훨씬 맛있습니다. 근데 크루아상은 겉이 이렇게 거의 얇은 과자처럼 이렇게 바삭바삭해서 씹을 때 이렇게 부스러지는 소리가 나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이 빵을 얇게 어떤 그 막처럼 해가지고 빙빙빙빙 이렇게 둘러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터를 듬뿍 넣죠. 그래서 크루아상의 특징은 고소한 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겉은 과자처럼 바삭하고 아주 부스러지면서 안은 촉촉하고 부드럽고 고소한 맛. 그런데 이 크루아상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음료는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크루아상의 그 고소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오렌지 주스, 뭐 있을까요? 청량음료?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음료의 강한 맛 때문에 그 크루아상 본연의 맛을 느끼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커피도 예를 들어서 에스프레소, 물론 한국인들이 에스프레소를 즐기진 않아요. 그런데 에스프레소는 양도 작지만 좀 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크루아상의 맛을 느끼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메리카노는 너무 양이 많아서 크루아상을 희석한다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꼬르따도를 추천드립니다. 꼬르따도는 에스프레소에 약간의 기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따뜻한 우유를 섞습니다. 많이 안 섞고요. 에스프레소가 보통 30ml인데 따뜻한 우유 30ml를 넣어도 되고, 우유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은 15ml를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꼬르따도는 에스프레소보다는 양이 조금 늘어나고 또 커피의 그런 맛을 느끼면서 동시에 크루아상의 맛을 방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크루아상과 꼬르따도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꼬르따도는 사실 그 스페인에서 굉장히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일반적인 카페에서 꼬르따도라는 메뉴가 있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래서 혹시 바리스타나 거기 직원이 잘 모르실 때는 에스프레소를 주시는데 에스프레소에 따뜻한 우유를 조금만 섞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그 경우에 마키아토 값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 지불하고 즐기시면 좋겠고, 특히 꼬르따도, 크루아상 함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이 커피는요, 저는 지금 저희 집에는 그 에스프레소 기계가 없습니다. 가정용 에스프레소 기계도 요즘엔 잘 나오지만, 저는 그냥 일반적인 커피를 갈고 커피를 내리는 이런 커피 메이커를 갖고 있는데요. 이 커피는 제 고등학교 후배이고 또 직장 후배이기도 해요. 우연의 일치지만, 김호민이라고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용인 고기동에 아로스토라고 하는 그 카페를 아주 멋지게, 제법 큰 카페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제 후배 김호민이 저한테 선물해 준 것인데, 이거 보니까 코스타리카 커피예요. 산 가브리엘이라는 아마 농장 것 같은데, 제가 코스타리카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산 가브리엘 농장이 어디 있는지까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커피를 이제 그 생두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로스팅을 했겠죠. 제 후배 말로는 우리나라에서 로스팅 하는 그 회사 중에서는 제일 규모도 크고 잘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카페 뮤제오라고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스펠링이 CAFFE인 걸로 봐서 이탈리아 같습니다. 스페인어는 그냥 CAFE.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페 간판을 보면 대부분이 CAFE라고 적혀 있죠. 어쨌든 스페인어로는 뮤제오를 무세오라고 있습니다. 카페 무세오. 예, 무세오는 박물관이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커피 박물관이란 뜻이니 로스팅 회사 이름으로서는 잘 지은 이름 같습니다. 절대로 협찬받은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허니 프로세스예요. 허니. 이 허니 프로세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커피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육을 다 벗겨낸 후에 씨를 씻고 물에 씻어요. 그래서 그거를 습식 가공법이라고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워시드 커피라고도 표현하죠. 그 워시드 커피가 있고 허니 프로세스는 뭐냐면 허니는 과육을 벗겨낼 때 적당히 벗겨냅니다. 그러면 과육이 약간 씨에 붙어 있겠죠. 그것을 그대로 햇볕에 말리는데 일반적인 워시드인 경우에는 3, 4일 정도 햇볕에 말리지만 허니는 2주에서 보름 정도 말립니다. 그동안에 그 말리는 그 기간 동안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날 거예요. 뭐 파리도 날라올 수 있고 또 뭐 건기에 말리겠지만 때 아닌 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3, 4일 햇볕에 말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2주 또는 보름을 말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약간의 과육이 햇볕에 계속 마르면서 말라서 부스러져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 남은 과육이 씨에 더 많이 배어 들어가기도 하겠죠. 그래서 허니 커피는 뭐라 그럴까요? 과일의 산미가 아주 뛰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아라비카 커피인 경우에는 신맛, 단맛 이런 것들이 같이 느껴지는데 신맛, 단맛이 어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커피에 약간의 신맛이 나고 약간의 단맛이 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과일의 어떤 풍미가 좀 배어 나온다고나 할까요? 그런 신맛과 단맛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허니 가공한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 후배 김호민에게 또 감사 말씀 드리고요. 카페 무제오 이분들께도 좋은 커피 만들으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협찬 받은 거 아닙니다. 네, 말이 좀 길어졌죠? 네, 오늘은 84페이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덕기는 마음이 급해졌다. 풀었던 긴장을 다시 조이고 급히 호텔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하며 다음날 이스탄불로 출발하는 터키 항공의 좌석을 구매했다. 밖으로 나온 그는 중앙광장 근처 서점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내 본명은 아니지만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살로몬이라고 불렀어. 우리식으로는 솔로몬이고 터키어로는 슐레이만 황제는 전통을 깨고 결혼했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정치적인 역학 관계 때문에 복잡했겠지만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결혼했겠지. 부인 이름은 알렉산드라 라로사 또는 록셀라나. 록셀라나를 그러니까 로사를 너무나 사랑하여 엄청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가비의 세례명이 바로 로사. 그래, 가비와 나는 운명적으로 엮여 있는 거야. 나이도 똑같아. 슐레이만과 록셀라나가 결혼했을 때 그들의 나이와 우리 나이가 정확히 일치해. 난 40살, 가비는 34살. 그래서 그 미래 카드는 나를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 했을 테고 그 카드를 읽자마자 우리는 영화처럼 만났겠지. 이미 서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아니 예전에 실제로 부부였으니까 우린 너무나 빠르게 사랑에 빠졌고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 우리는 7일 동안 황홀한 사랑을 나누었고 그래, 터키로 가야 해. 그곳에서 가비를 기다려야 해. 한덕기는 불현듯 진가비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떠올렸다. 지금 당장 한국을 떠나세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우리가 외국에서 우연히 만난다면 우리의 인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죠. 커피처럼 쓴 기억을 바꿀 수 있을지. 한덕기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가비는 부모님을 잃었어. 그 슬픔이 나를 향한 분노로 바뀌었겠지.
내가 외국에 있으면 다시는 나를 보게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나를 사랑하니까 만약에, 정말 만약에 우리가 외국에서라도 다시 우연히 만난다면 우리의 인연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운명일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사랑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여운을 남긴 것이겠지. 그런데 가비는 내가 스페인어 전공자인 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한국을 떠나서 스페인이나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로 갈 것이라 짐작하겠지. 그렇다면 가비가 해외여행을 갈 경우 스페인으로는 절대 가지 않을 거야. 그래, 난 스페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외국에서 가비와 만날 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스페인에 있어서는 안 돼. 터키로 가는 게 맞아. 게다가 우리의 운명이 터키와 관련되어 있어. 그래, 터키에서 공부하며 우리의 운명을 기다려보자. 다음날 아침 한덕기는 배낭과 기내 가방을 들고 호텔을 나섰다. 왕궁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오페라로 가는 길에 전날 들렸던 빵집 꾸아드라 빠니스에 다시 들렸다. 전날과 동일하게 크로아상과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조금 섞어 스페인에서 선호하는 꼬르따도를 주문했더니 주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에스프레소를 내리며 말을 걸었다. 어제 주문한 것과 똑같네요. 크로아상을 좋아하나 봐요. 네, 좋아해요. 특히 이 가게의 크로아상이 정말 맛있군요. 고맙습니다. 저 혹시 크로아상이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글쎄요, 프랑스어라는 것만. 초승달이란 뜻이에요. 아마 무슨 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요. 한덕기는 말 안 통하는 터키로 가는 것과 관련된 복잡한 걱정을 잠시 접어둔 채 크로아상을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꼬르따도를 한 모금 넘기며 생각했다. 역시 커피야. 크로아상은 커피와 잘 어울려. 그 중에서도 꼬르따도가 제격이네. 크로아상이 촉촉해서 목이 막히지 않으니까 양이 많은 아메리카노는 어울리지 않을 거야. 양이 적은 에스프레소도 좋겠지만 에스프레소의 강한 맛이 크로아상의 맛을 방해할 수도 있겠어. 양이 적으면서 부드러운 꼬르따도가 가장 잘 어울려. 아참, 내가 이런 한가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어서 가자. 터키에 가서 적응하고 공부하며 가비를 기다리자. 세 개의 바다를 가진 아름다운 이스탄불에 한덕기는 잘 정착했다. 마르마라 해는 서남 방향 에게해로 흐르고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보스포러스 해협은 동북 방향 흑해로 연결되며 금강만은 서북 방향으로 조금 뻗어 있다. 마르마라 해와 보스포러스 해협 그리고 금강만을 모두 품은 곳에 세계적인 관광 유적인 소피아 대성당, 토프카프 궁전, 블루모스크와 시내 중심가가 펼쳐져 있다. 한덕기는 시내 중심가에서 마르마라해 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아파트를 임차했다. 매일 시내를 오가며 구경하고 사진 찍고 또 터키어를 공부하며 여유 있는 듯 바쁜 시간을 보냈다. 터키인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덕기라고 알려주면 대부분 터키라고 발음하는 것을 보며 그래, 내 이름도 터키와 발음이 비슷하구나. 역시 내 운명은 터키와 분명히 관련되어 있어 라고 생각했다. 물론 한덕기는 스페인어권에서 사용하던 이름 솔로몬의 터키어 발음인 슐레이만을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터키인 친구들이 한덕기를 슐레이만이라고 불러줄 때마다 한덕기는 생각했다. 한덕기, 슐레이만. 그래, 난 슐레이만이야. 슐레이만의 아내인 알렉산드라 라로사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난 슐레이만이어야 해. 많은 터키인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황제 슐레이만과 나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세례명이 로사인 가비를 만나기 위해 난 슐레이만이어야 한다. 1년 동안 터키어를 공부했다. 그리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크로아상과 꼬르따도를 먹으며 우연히 알게 되었던 이브라임과 자주 만났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실내 시장인 그랜드 바자르에서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는 이브라임은 역사를 전공했고 스페인어를 잘했기에 두 사람은 스페인어로 또 터키어로 대화하며 우정을 쌓아갔다. 궁금해하는 이브라임에게 한덕기는 자신과 진가비 그리고 슐레이만과 알렉산드라 라로사 또는 록셀라나의 공통점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했다. 한국 밖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이름인 슐레이만과 진가비의 세례명인 로사, 두 사람이 만났을 때의 나이, 자신이 진가비를 봄장미라고 부르던 것까지.
이브라임은 한덕기의 말을 모두 믿어주었고 진가비를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며 늘 격려해 주었다. 그리고 역사 속의 슐레이만과 이브라임은 매우 가까운 친구였어. 지금 내 이름이 슐레이만이고 내 이름은 이브라임이야. 게다가 내 나이가 너보다 1살 많아. 500년 전 역사 속의 이브라임과 슐레이만의 나이 차이와 똑같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게 일치하네. 우리 정말 좋은 친구로 지내자 라고 수시로 말하며 미안해하는 한덕기에게 터키의 역사는 물론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것을 설명해 주었기에 한덕기는 짧은 시간 동안 터키에 대해 제법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브라임의 친구들도 서너 명 알고 지내게 되었을 무렵 그 중에 한 명이 현지 관광 가이드였는데 이 친구가 속한 여행사의 사장이 마침 한국인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여행사 사장에게 인사하게 되었다. 여행사 사장은 한덕기에게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가이드로 일해보라고 제안했다. 그동안 공부한 것을 활용하며 돈벌이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에 한덕기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한국인 패키지 여행에 포함된 주요 관광지들을 다니면서 확인하고 체험한 끝에 2008년 여름부터 가이드로 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온두라스에서 허리케인 미치 때문에 공장이 흙탕물에 잠겼을 때 자신이 건져낸 그 냄비를 가끔 사용했다. 허리케인이 오기 전 휴가차 서울에 갔을 때 구입했던 그 냄비는 마침 메이드 인 터키, 터키제였는데 라면 끓여 먹기 좋았고 작은 주둥이가 있어서 물 끓여 커피잔에 붓기도 매우 편리했다. 관광객들이 여행 끝에 선물해주는 인스턴트 커피나 라면을 먹을 때 그 냄비를 사용했고 그때마다 생각했다. 이 냄비까지 터키제인 게 우연일까?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이건 운명이야. 갑이야. 난 내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았었는지 잘 알고 있고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어. 이젠 날 용서해줘. 우리의 운명이 터키와 관련되어 있어. 여기 터키에서 내 운명을, 아니 우리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어. 어서와 갑이야. 기다릴게. 그리고 7년이 훌쩍 지나갔다. 다음 내용 궁금하십니까? 네, 또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늘 제가 마지막에 웃기게 하면서 끝나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까요?